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오리온의 용암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었는데요. 제주도가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유독 용암 해수만은 민간 기업에 허용하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공수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방 공기업에만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9년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용암 해수를 이용한 음료나 주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용암 해수 산업화를 추진하던 제주도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하고 지역 기업이 이를 상품화하게 되면 지역 기업도 살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결국 지하수가 사유화된다는 논란 속에서도 2013년에는 용암해수 산업단지가 탄생했습니다. 역대 도지사들마다 용암해수로 제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사례로 선정돼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제주도 전역에서 민간 기업의 용암해수 개발을 전면 허용하려다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수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물산업 정책 육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 등을 이용한, 특히 대기업을 이용한 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문제는 오리온의 생산 목표가 하루에 2만 톤으로 3다수의 5배나 되는 데다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달리 도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취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다수 시장들이 교란을 일으켰을 때는 정말로 용암해수단지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들이 도민사회에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지하수처럼 공수화 원칙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제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온 한진그룹과 이마트 제주 소주 등 다른 기업들도 생수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보완서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에서 제기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환경 추가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밀실 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의 이사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가 이사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를 내정했던 이사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대 홈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 임원 현황에 국제대 구조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인물을 포함한 2명이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4.3 폭동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사직을 자진 철회하자 나머지 2명의 이사 취임을 제주도가 승인해 준 겁니다. 승인은 일단 법적 규정에 따라가지고 결격 사유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근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새 이사의 선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승인으로 인해 정원이 8명인 제주국제대 이사는 5명이 됐고 학교 법인 측 이사가 4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무더기 사퇴 전보다
학교 법인 측 이사가 2배나 급증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오는 10일 이사회 선출과 개방형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인데 법인 측근 이사가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학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은 승인된 이사들은 이사들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된 인사라며 학교 법인 측 인사로 채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임한 이사는 무효인데도 제주도가 승인을 해줘 학교 법인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제주도가 그 처리를 법인한테 일인함으로써 결국 대학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형태가 된 거고 대학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는 조만간 제주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도이동 신설동 재해위험지구의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통 재해위험지구의 토지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4배 정도지만 신설동은 2.5배에 불과하고 지난해 공시지가가 18% 인상됐지만 감정가는 1% 오르는 데 그쳤다며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해 공정하게 재감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이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는 이용객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대기 시간을 줄여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제주공항. 유독 제주항공 발권 카운터 앞이 한산합니다. 카운터에서 발권하는 이용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발권할 경우 수수료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용객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무인 발권이 많아지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데 카운터 이용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끊지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항공사에 의뢰해가지고 다니는 게 낫지. 제주공항 내 제주항공 발권 카운터는 6곳. 지난달부터 유료화되자 발권 카운터 이용객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키오스크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돼요. 직원들 도움 받아서 다 할 수 있거든, 마치. 그래서 이게 무슨 수익률 높여 이거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현재 발권 카운터를 유료화한 곳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유일한 상황.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과 같다는 비판과 함께 무인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기기 사용이 좀 서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티켓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그건 분명한 차별 대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제주항공은 장기적으로 발권 카운터 인력 감축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발권 카운터 유료화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당시 대구 형무소에서 옥살이한 생존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아직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어제 열린 대구 형무소 4.3 수영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대구 형무소 수영인 생존자와 유족 등 355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예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고 4.3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피해 보상과 배상을 꼽았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 측과 부영 측이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 측이 I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하 통로가 4년 만인 내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와 부영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컨벤션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개설됐습니다.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갔고 텅 빈 상가 천장에는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이 지하 통로가 3년 넘도록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는 이 지하 통로의 소유권을 놓고 부영호텔과 국제 컨벤션 센터인 ICC가 긴 소송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ICC가 등기를 마치자 부영 측은 공사비를 자신들이 부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하도와 설비 조작 시설이 모두 ICC 시설 내에 있고 공사도 ICC를 건축주로 한 증축 허가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IC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 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소송을 4년째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지정 면세점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주와 관광공사의 면세점 측과 또 이제 부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영 측에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ICC는 부영 측이 지하 통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뒤 1년이 지나 착공에 준공이 늦어졌다며 부영 측과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으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행정기관과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부 영세 농민들만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를 통해 청구했습니다.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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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농민단체는 결국 맞불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보장제를 내세운 지 8일 만입니다. 충북도민 2만 4천 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청구 자격을 갖추어 농업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고정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도내 등록농가 7만 8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산은 연간 900억 원 정도. 다만 농업부의 소득이 높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축산관련법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액수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설명입니다. 도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900억 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도의 농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이걸 정상 복구하고 거기에 도지사 내지는 도의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주민 반발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청구술이 60일 안에 충북도의회에 부의돼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저소득층만 지원하자는 대안을 냈던 충청북도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부담은 당장 다음 달 충청북도의 대안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심의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떠안게 됐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10억 원을 도 예산으로 올린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현재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벌써부터 논쟁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수당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지만 그 속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도 살려나가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보장제. 선택은 충북도의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7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날이 추운 만큼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 유입으로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도로 곳곳에는 결빙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안전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4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9도, 북부가 7도, 서부와 동부가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대 4m까지 높게 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 100.9점, 수학 가형 104.4점, 수학 나형 103점 등으로 모든 영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능 1, 2등급 비율은 국어와 수학 가형, 수학 나형 등 모든 영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58회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로 예술 부문의 강중훈 계간 문예다층 편집인과 언론 출판 부문의 고영철 제주대 명예교수, 학술 부문의 하순애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또 재외도민 부문의 문양추 일본 관서도민회 고문, 관광산업 부문의 송동희 제주도 관광협회 이사, 체육 부문의 홍석빈 제주도 파크골프 협회장이 선정돼 오는 11일 상을 받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시행 직후 줄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2천여 건으로 지난해 3,700여 건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150여 건에 머물던 단속 건수는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7월 200여 건을 넘었고 지난달 230여 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해양 도립공원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법정 보호종 등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이 2017년 10월부터 2년 동안 추차 해양 도립공원 등 도내 5곳에 해양 도립공원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00여 종이 넘는 생물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와 비바리뱀, 나팔고 등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흑비둘기와 자색수지 맨드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3종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